2017년 새해 첫날이 밝았습니다. 부산 해운대와 강원 정동진 등 전국 곳곳에선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로 붐볐습니다. 직무 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출입 기자단과 신년 인사회를 가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통령으로서 할 것은 다 했다며 당일 미용시술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차은택 씨 인사추천 등 해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필명 2인화로 활동하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정유라 씨를 위해 조교들이 대신 작성한 답안지를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 교수는 특검에 소환된 조교들에게 허위 진술까지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해 첫날 새벽 터키 이스탄불 유명 나이트클럽에서 산타 복장을 한 괴한들이 총을 난사해 최소 39명이 숨지고 70명가량이 다쳤습니다. 터키 당국은 테러로 규정하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첫날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동해바다 너머로 오늘도 어김없이 태양이 솟아올랐습니다. 늘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매년 1월 1일의 태양빛은 왠지 더 웅장하고 더 밝고 더 아름다워 보이죠? 네, 새해 첫날이면 보통 저희 언론은 사실 전해드릴 새로운 뉴스가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취재원들도 휴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청와대 담당 기자들이 무척이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간담회 15분 전에 기자들에게 알리면서 느닷없이 바빠졌습니다. 이 소식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먼저 오늘 전국의 해맞이 명소에서 펼쳐진 새해 첫 일출 소식을 배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녘 어둠 사이로 붉은 해가 솟아오릅니다. 2017년 새해 시작을 알리는 첫 태양입니다. 점점 밝은 빛을 내뿜는 태양 아래로 동해 바다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출렁이고 산 너머 대지 곳곳도 환하게 밝아집니다. 목도리에 담요까지 몸에 감싼 해맞이객들은 새해 첫 해의 기운을 두 손 모아 맞이합니다. 가슴 속에 품은 소망과 다짐은 오색 풍선에 담아 하늘 높이 올려보냅니다. 가족 건강 빌었고요. 이제 나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사진을 찍으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도 담습니다. 남자친구랑 와서 너무 좋고요. 올 한 해 좋은 기분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AI 확산 우려로 해맞이 행사는 대부분 취소됐지만 강원 정동진을 비롯해 포항 호미곶과 부산 해운대 등 해맞이 명소에선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형식은 기자 간담회였지만 박 대통령은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어조도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검의 뇌물 수사에 대해서는 나를 뇌물 혐의로 엮었다고 표현을 했고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다 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논리적 방어라기보다는 주장에 가까웠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특히나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로 반박하는 대신 허위, 왜곡, 오보라고 표현하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주장을 전해드리고 이처럼 박 대통령이 강한 반격을 시작한 배경과 그 주장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7시간 부분인데요. 대통령은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으로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업무는 정상적으로 받고 현장 업무가 중요해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먼저 최수연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대응을 위해 중대본에 서둘러 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 경호의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었고 중대본에도 상황이 생겨 준비가 끝난 뒤 바로 출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책회의 주재를 하는 것보다 현장 상황이 돌아가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전원 구조 오보도 언급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참 안타까웠던 일 중에 하나가 이 전원이 구조됐다 하는 그 오보가 있었어요. 그리고 있었는데 이제 또 좀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오보였다 하고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참사 당일 성형 시술은 강하게 부인하면서도 머리 손질은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간담회의 상당 부분을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해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본관에 출근하지 않은 이유와 혼자 관저에 머물렀던 7시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내놨던 주장 외에는 새로운 팩트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또 하나 오늘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방어에 주력한 부분은 뇌물 혐의입니다.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 완전히 엮은 것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은 하면서도 특검의 중점 수사 내용인 뇌물 혐의를 엮었다라고 하면서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보도에 윤영탁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지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국민연금의 삼성 지원은 대가성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자체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히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챙기고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결정이 내리든 간에 그거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속된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의 합병을 찬성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본인은 관계없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특검은 지난해 7월 박 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이후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삼성물산 합병 지원에 대한 대가로 파악하고 뇌물죄 또는 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업무 수첩과 진술 내용, 또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진술 내용입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러 정황으로 제시된 혐의 내용을 이를 뒤집을 팩트보다는 강한 표현으로 역시 부인한 겁니다. 이는 뇌물 혐의가 향후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의 핵심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오늘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전 대국민 담화 때는 주변 관리를 잘 못한 점 죄송하다면서 최 씨와 선긋기를 했고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오늘은 국정 철학과 소신이라는 새로운 표현을 꺼내 들었습니다.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통령 본인과 최순실 씨의 공모 혐의를 애매한 표현으로 희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안익은 기자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전 대국민 담화 때 국가를 위한 일이었고 주변 관리를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개인적 인연을 믿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나머지 주변 사람들에게 엄격하지 못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가 이익과 무관한 기업체와 병원 지원 사실이 드러났고 최순실 씨와의 공모 혐의도 구체적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러자 오늘은 국정 철학과 소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꺼냈습니다. 지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저기 막 다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국정 운영에 어떤 저의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최순실 씨는 지인으로 조언했을 뿐이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업 등 국정 전반을 철저히 자신의 철학에 따라 이끌어왔다는 주장입니다. 정유라 씨 동창의 부모업체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납품을 주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육성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기술력은 좋지만 대기업에 비해 차별받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란 논리입니다. 최순실 씨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 의원 가족회사의 중동 진출을 지원하라고 한 것도 중소기업 지원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주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과 관련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잘못된 부분이나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한길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오늘 간담회에 직접 참석했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영재 성형의원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선 대통령이 불면증이 있으며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 때는 특히 피곤하고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해 영양주사를 맞을 수도 있다며 평소 주사를 맞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이를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취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이 차린 의료기기 회사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의 회사가 실력이 있는데 덩치가 작아서 기회를 못 갖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서도 특별히 어떤 데를 도와주고 이득을 주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참여해서 주장을 직접 듣고 온 정치부 윤서령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오늘 박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3차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처음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봤습니다. 오늘 박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 이 세월호 7시간 의혹 이 부분이 가장 좀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이 세월호 7시간 부분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관해서 한마디로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팩트를 앞세우기보다는 이 강한 표현으로 대체를 했는데요. 왜곡과 오보 또 허위가 남발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은 어떤 게 왜곡이고 어떤 게 허위라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팩트라든가 이를 뒷받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문제는 한두 언론이 아니라 사실상 모든 언론이 제기했던 다양한 의혹들이 있는데 이를 한마디로 허위 남발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근데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했다라고 하면서도 관저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또 인정을 한 거거든요. 네. 예. 이 세월호 당일에 왜 관저에만 있었느냐? 이 집무실로 갈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이 현장은 바쁠 것 같아서 본관에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관저에서 30-40분에 한 번씩 전화로 보고도 받고 지시도 했다. 그리고 다른 업무도 같이 봤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대형 국가적 참사에 대응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바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본관에 출근해서 회의를 주재하고 또 직접 지휘를 하면 이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 같아서 안 했다라는 해명인데 예.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러면은 관저에서는 또 어떤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고 또 어떻게 지휘를 했는지도 오늘 해명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 청와대 대변인이 주장을 했던 내용에서 진전된 내용은 없이 정상적으로 일했다는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예. 특히 이 중대본에 바로 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경호실에서 필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경호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한 말 가운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철학과 소신인데요. 처음 나온 말이죠. 네, 대통령은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국정 운영의 철학과 소신을 갖고 쭉 해온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해명은 이 담화를 할 때마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 검찰의 수사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처음 대국민 담화 때는
이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했다가 이 3차 때는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본격적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앞두고 이 철학과 소신에 따른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철학과 소신을 강조했다. 따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이 철학과 소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 여러 부분이 이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즉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를 통해 처벌할 수도 없고 또 탄핵의 대상도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특히 담화를 내고 나서 담화를 통해서 이 해명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 예를 들면 국가적 이익이라고 했는데 최순실 씨 딸 친구 부모 기업을 지원하도록 한 부분 등이 새롭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를 모두 이 포괄적이고 또 애매한 용어로 해명하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입니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새해 첫날부터 간담회를 연 배경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오늘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는 이 모레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을 이틀 앞두고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퉈서 우선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좀 지연을 시키고 또 최종적으로는 탄핵 기각을 노린 것 아니냐 이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 헌재에서 여러 허위가 좀 걷어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자리는 박 대통령 본인이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3일이 이제 첫 변론기일이고 이제 박 대통령을 추석하라고 했지만 안 나올 가능성이 지금까지 이제 커 보이는 상황이고. 근데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15분 전에 전해 들었다고요. 네, 오늘 점심에 이 한광욱 대통령 비서실장이 새해를 맞아 기자들과 이 떡국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갑자기 박 대통령의 기자간담회가 공지가 됐습니다. 이 청와대는 이 정식 기자간담회가 아니다라면서 이 기자들이 노트북을 갖고 들어가는 것도 못하도록 막았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은 40분 넘게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대변인단 전체와 정식 미팅을 가졌는데요. 변호인단과도 이 치밀하게 준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많은 모습들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기자들은 노트북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고 촬영도 이제 청와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이제 보내준 거를 저희가 이제 받은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부 윤서령 기자였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오늘 간담회에서 내놓은 입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을 포함해서 핵심 참모들의 진술과 상반됩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 수사와 또 탄핵 심판에서 결국 자신의 참모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조사에서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한 강요행위가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27일 박 대통령이 KD 코퍼레이션이란 회사에 흡착제 기술이 훌륭하니 현대차에 납품되도록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KD 코퍼레이션을 꼭 지원하라는 게 아니었다며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도우라는 차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최순실 씨와 관련됐다는 사실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24일 대통령으로부터 기업 돈을 객출해 300억 원의 문화체육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정책을 함께 해보자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의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진술과 대통령의 설명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정부 문서 47건을 최순실 씨에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참모들과 외교, 안보, 경제 등을 논의한다며 최 씨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혐의를 대부분 반박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박 대통령의 주장,
이 수사 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가장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삼성그룹과 관련된 대통령 뇌물죄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 직접 들으셨지만 박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나를 엮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억울하다는 건데요. 이 말을 뜯어보면 의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무산된다면 국가적, 경제적 큰 손해라는 생각에 따른 올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라는 주장입니다. 합병 개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만 대통령은 이 삼성을 도와주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예. 현재 특검에서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또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도 부인했죠. 네, 박 대통령은 국가 브랜드도 높아지고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동참한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네. 이전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 수사에서 확보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진술과 또 수첩이 모금은 강요된 것이었고 그 뒤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전경련 관계자 그리고 출연 기업들은 모두 청와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박 대통령은 향후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하고 또 이 탄핵 심판 변론에도 나서야 하는데요. 예. 이 과정에서 참모들과 또 기업 관계자들의 진술을 뒤집을 만한 물증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이제 특검이 수사하는 핵심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동안 제기가 됐던 미용 시술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또 부인을 했습니다. 네, 당일 청와대 외부인 출입과 관련해서 미용사들이 머리를 만져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만 말을 했고요. 또 목에 필요한 약, 아마 의료용 구강청정제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예. 이 약을 들고 온 외에는 아무도 없다면서 미용시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올림머리 의혹은 오후 시간대와 관련이 된 것이고요. 예. 특검이 집중하는 부분은 오전 행적입니다. 이때 미용시술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용 시술은 부인을 했는데 그 참사 당일은 아니더라도 이른바 비선진료 의혹을 받아왔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또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적 영역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은 자기의 사적 영역이 있다면서 순방 땐 특히 피곤해서 피로회복, 영양주사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걸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상한 약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고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일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네. 대통령의 건강은 2급 국가비밀 중요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특검은 경호실법,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수사나 또 탄핵 심판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직도 이제 대통령의 인식이 민심하고는 괴리가 좀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 밖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차은택 씨의 인사 개입도 모두 부인을 했죠. 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폭로를 비롯해서 블랙리스트 자체를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또 인사와 관련해서도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을 추천받은 부분은 인정했지만 검증을 거쳐서 등용했다면서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 모두 특검의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예. 특검 수사 부분은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수무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새해 첫날에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고삐를 바짝 쬐고 있습니다. 특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김준 기자, 오늘 특검도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전해 들었을 텐데요.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특검이 박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박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는 점을 강조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나 의혹들을 하나하나 수사를 통해서 규명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해선 오늘도 소환자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우선 어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틀째 불려 나왔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찬성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 조사에서 실제로 압력을 넣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이 외압을 넣은 게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그룹이 연루된 뇌물죄와 관련해선 김종 전 차관도 다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죠. 어떤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까? 네, 김 전 차관은 우선 삼성이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세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장 씨의 스포츠 영재센터나 또는 정유라 씨의 승마와 관련해서 특혜성 지원을 한 것이 삼성 계열사 간의 합병 찬성 대가가 아닌지를 의심하고 있는데요.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 저희가 리포트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도 체포돼서 조사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류 교수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최 씨 측의 청탁이나 또는 대학 고위 관계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 등을 류 교수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김준 기자였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류 교수는 조교들을 시켜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를 위해 허위 답안지를 만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교들을 협박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1학기에 수강한 이화여대 류철균 교수의 수업 영화 스토리텔링의 이해에 대한 강의 계획입니다. 온오프라인 강좌에 출석하고 강의실에서 직접 치르는 기말고사 응시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정 씨는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관련 시험을 보고 학점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말고사 당일 정 씨가 국내에 없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누군가 대신 시험을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정 씨를 위한 대리 답안은 검찰 수사와 교육부 감사가 시작된 뒤 뒤늦게 작성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10월 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사흘 뒤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류 교수가 조교들을 시켜 정 씨 이름의 허위 답안지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조교들이 난색을 표하자 류 교수는 논문 심사권을 내세워 허위 답안지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검 조사를 앞둔 조교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에 가서 허튼 소리를 하면 논문 심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다시는 학계에 발을 못 붙이게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류 교수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류 교수가 학교로 돌아갈 경우 조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크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얼마 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가 삼성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데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었죠. 그런데 위증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입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달 7일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 장시호 씨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운영에 대해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까? 16억 원? 최순실 씨가 써오라는 기획서랑 제안서만 쏟아줬지 다른 부분에 관여한 거 없습니다. 하지만 위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장시호 씨의 각종 전행 사실을 확인한 후 검찰에 제출한 수사 참고 자료입니다. 장 씨는 영재센터 직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사업 계획을 보고받고 또 지시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직원을 수시로 교체하는가 하면 회의 참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사들은 자르겠다고 겁박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16억 원을 포함해 영재센터의 자금도 직접 관리했습니다. 문체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때는 센터 실무자에게 회장의 사인을 대신 쓰게 했습니다. 자금을 집행할 때도 사무총장 도장을 측근이 대신 찍도록 했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실상 전권을 휘둘렀습니다. 청문회 때 증언과 달리 삼성이 16억 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장 씨를 수차례 더 소환해 삼성 지원의 대가성 여부를 캐물을 계획입니다. 국정조사 특위도 장 씨를 위중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올해 대선 일정은 크게 앞당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빨라진 대선을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은 새해 첫날부터 역시 바빴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새해 첫 일정으로 광주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되는 호남 표심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새해에는 새 시대가 열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 시대는 정권 교체로서 열릴 수 있습니다. 호남이 텃밭인 국민의당을 향해서는 비박계와 연대한다면 호남의 정권 교체 염원을 배반하는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귀국을 앞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에게 잇따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기문 총장 측은 해마다 신년 전화를 드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정치권에선 구민주계에 대한 구애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당 지도부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찾았습니다.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당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도 작은 힘이나마 함께 보태겠고. 반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당의 신년 행사를 포함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 전 대표 측이 지지한 후보가 패배하면서 향후 대선 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조만간 탈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국립현충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탈당을 일찍 하고 싶었지만 탈당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여 미뤘다며 연초에 탈당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보수신당으로 합류하거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측근은 향후 대선에서 이 전 대통령이 역할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의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거론함으로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능력이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한 해를 보냈다고 말해 북한 지도자로선 이례적으로 스스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 이후 10차례에 걸쳐 1,000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 집회는 새해에도 계속됩니다. 특히 이달 1월 집회에서는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지성과 민의를 수렴하는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 씨 태블릿 PC 보도 직후 시작된 촛불 집회. 3차 대통령 담화 직후에 열린 6차 집회 당시엔 전국에서 232만 명이 광장과 거리를 메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10차 집회까지 모두 1,0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대통령 퇴진 요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새롭게 설계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이 같은 시민들의 생각과 염원을 위해 새해 첫 달을 국민 대토론회 달로 지정했습니다. 세대별, 주제별로 다양한 토론회를 열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우리 사회 곳곳을 바꿔보자는 겁니다. 앞으로 집회 때마다 현장 토론회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아이디어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바뀌어야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는 것입니다. 촛불 집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한국 사회를 개조하는 동력이 될지 주목됩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은 새해 첫날인 오늘도 참사 해역 인근 동거차도에 머물면서 인양 현장을 지켜보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거차도 천막에는 희생자를 상징하는 304개의 촛불과 특별한 차례상이 마련됐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 산중턱 어둠 속에 촛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숫자를 뜻하는 304개입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세월호 가족들의 해넘이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째. 유가족들은 그리움의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오빠를 못 본 지 3년이 지났어요. 보고 싶어요. 새해 희망을 담은 풍등을 날리면서 가족들은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고 미수습자들이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이 밝자
찬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샌 엄마들은 아이들이 생전에 좋아하던 치킨과 망고로 차례상을 채웠습니다. 미수습자 9명을 위한 9그릇의 떡국도 나왔습니다. 올해 첫 해가 떠오르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눈을 감고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사고 해역을 향해 미수습자들의 이름도 외칩니다. 은하야! 은하야! 영이라! 영이라! 현철아! 어서 돌아오세요! 가족들은 사고 해역 가까이서 인양 작업을 지켜보며 새해 맞이를 마무리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지난 한 해 워낙 힘들고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일들이 많아서 올 한 해는 그저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분들도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사회, 조금 더 나아진 삶을 꿈꾸는 건 지나친 욕심일까요? 새해 첫날을 맞은 시민들을 정혜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6, 5, 4, 3, 2, 1.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2017년엔 좀 더 나은 삶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2016년에는 조금 복잡한 일도 많고 꿈도 제대로 못 정했는데 2017년에는 꿈도 정하고 꼭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같은 시각 새해 처음 태어난 희진이는 힘찬 울음을 터뜨리고 첫 딸을 안은 엄마는 눈물을 흘립니다. 희진아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하지만 새해 첫날 새벽에도 사건 사고는 이어집니다. 출동 벨소리에 소방대원들이 뛰쳐나가고 응급 환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올해는 사건 사고가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소방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아침 8시 노량진 컵밥거리. 노점상들은 벌써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손님은 취업 준비를 위해 전남 순천에서 올라온 대학생입니다. 공부하러 가기 전 컵밥집에서 아침을 챙겨 먹습니다. 올해는 꼭 취업해서 부모님한테 빨리 효도하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꼭 합격하세요. 잘 될 거예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맞이하는 신년 첫날이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마음만큼은 하나 같았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이색적인 새해맞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며 맨몸으로 달렸고 자정에는 현충원 직원들이 현충탑 앞에서 참배로 새해를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새해 소망을 적은 풍선이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몸은 하얗게 칠하고 머리에는 빨간 벼슬을 달았습니다. 2017년 닭의 해를 상징하는 바디 페인팅을 한 겁니다. 새해 다짐을 써넣은 사람도 있고 가슴에 노란 리본을 그린 사람도 보입니다. 2017년에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뛰고 싶어가지고 오늘 하루 뛰면 더 좋은 일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뛰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전 갑천변에서 맨몸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작년보다 많은 2천여 명이 참가했는데 참가자들은 매서운 바람을 뚫고 7km를 달렸습니다. 마라톤을 마친 참가자들은 떡국을 나눠 먹으며 추위에 언 몸을 함께 녹였습니다. 오늘 자정엔 대전 현충원 직원들이 현충탑 앞에 모여 참배를 하며 보훈 정신을 다졌고 충남 예산 수덕사에선 닭의 해를 맞이해 AI로 희생된 동물을 추모하는 타종식도 열렸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대형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여느 때보다 수위를 높였던 경계는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민간인을 노린 총기 난사 사건으로 최소 39명이 숨졌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새해를 맞은 터키 이스탄불의 번화가입니다. 새벽 1시가 지난 시각 산타 복장을 한 남성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나이트클럽으로 뛰어듭니다. 곧이어 무차별 총격이 이어지고 사람들로 북적이던 클럽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These crazy people came and shooting everything. I don't know. I saw one person. They're shooting. I'm hiding, man. 괴한이 쏜 총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외국인 16명을 포함해 39명이고
부상자는 69명에 달합니다. 터키 당국은 이번 사건을 무방비 상태의 민간인을 노린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범인이 아랍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아직 배후를 자처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격 방식 등이 프랑스 파리 테러와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과 유사해 IS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는 최근 IS와 크루드 분리주의 무장 조직의 테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에만 260명이 숨졌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포함된 스프레이와 방향제 제품 판매를 오는 3월 3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살생 물질이나 유해 화학 물질이 위해 우려 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상관없이 성분 명칭과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새해 인사를 하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을 써서 논란에 나왔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나와 맞서 무참히 깨진 적들을 포함해 모두 행복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주류와도 충돌해왔습니다. 새해부터 프랑스 직장인들은 근무 시간 외 업무 이메일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오늘자로 발효된 근로계약법에 따라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들은 근무 시간 외 이메일을 주고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배우 손지창 씨가 테슬라 전기차를 운전하다 급발진 사고를 당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자신의 차량이 차고에서 거실로 급발진해 다칠 뻔했는데도 회사가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실수로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로 계란값이 한 판에 10,000원을 넘길 정도로 수급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미국과 계란 수입 절차를 본격 논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소한 계란 수입이 실제로 이뤄질지, 또 그래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높아진 장바구니 물가에 시장을 찾은 주부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저희들이 먹었던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돼도 조금 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고. 피부에 가장 와닿는 건 역시 계란. 일부 소매점에서는 한 판에 15,000원 가까이 가격이 뛴 곳도 있고 대형 마트에도 품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계란 수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5개국과 수입 위생 조건이 체결돼 있어 이론상 곧바로 계란 수입이 가능합니다. 농식품부는 이중 미국 정부에서 수출 의사를 밝혀와 검역 서류 양식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계란이 수입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정부는 관세 면제와 운송비 지원을 추진 중인데 업체 입장에선 여전히 운송에 걸리는 시간과 향후 국내 가격 전망 등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AI로 촉발된 계란 대란으로 자급률 100%이던 우리 식탁에 수입 계란이 오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부상에 시달려온 남자 테니스의 라파엘 나달이 새해 첫날 부활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오늘의 스포츠 소식 오광춘 기자입니다. 라파엘 나달의 서브에 이은 공격이 다비드 고핀의 발을 꽁꽁 묻습니다. 손목 부상으로 코트를 떠난 지 2달 만에 복귀 전 세계 랭킹은 9위로 추락했고 이제 31살이 됐지만 나달은 한물 같다는 혹평을 털어냈습니다. 지난해 메이저 대회에서 한 번도 8강에 오르지 못했던 나달의 우승 소감은 다시 복귀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였습니다. 클리브랜드 르브론 제임스는 샬럿과 대결에서 후쾌한 덩크는 없었습니다. 줄기차게 골밑슛을 노리다 때론 외곽에서 3점 슛을 던지며 상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슛을 쏘는 척하면서 동료들에게 패스해 득점을 돕기도 합니다. 32점을 넣었는데 이날은 9개의 어시스트가 더 빛났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샬럿을 꺾고 동부지구 선두를 지켰습니다. 삼성화재 타이스의 스파이크를 KB손해보험 강성현 감독이 얼결에 받아냅니다. 그만큼 승리가 절실했던 KB손보. 평소 차분하던 강성현 감독은 점수를 딸 때마다 한박 웃음을 짓고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며 즐거워했습니다. 6위 KB 손보는 새해 첫날 삼성화재를 꺾고 2연승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국 대기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전국 대부분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4도 낮아 춥겠지만 오후엔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는 아침에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새해 첫날 보내드린 JTBC 뉴스룸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